안녕하십니까? 김현준입니다.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2025년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예측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바로 이 현실입니다. 이 거대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 사회 곳곳에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IM 실버스타 뉴스에서는 이 초고령 사회의 현실을 직시하고 특히 우리 사회에 가장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취재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김성수입니다. 김 기자, 오늘 나온 노인 관련 뉴스들만 봐도 현실이 참 무겁습니다. 특히 경제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는데 오늘 통계청 발표가 충격적이더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22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층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상 처음으로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3명 중 1명 이상이 60세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300만 명이면 이건 단순히 용돈벌이를 하신다고 볼 수준이 아니네요. 맞습니다. 은퇴는 사치다라는 말이 현실이 된 겁니다.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나설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해도 문제라고요? 일하는 노인들이 오히려 연금을 삭감당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네, 그게 바로 노령연금 감액제도 위 역설입니다.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이 깎인 노인이 약 14만 명. 이분들이 못 받은 연금 총액이 2,400억 원에 달합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서 일을 하는 건데 일을 한다는 이유로 그 연금마저 깎이는 셈이죠. 일자리의 질도 문제지만 그마저도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공노인 일자리만 해도 현재 대기자가 22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일하고 싶은 노인은 많은데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한 수요 공급 불일치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고령화가 가져온 사회 현상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봉안당 포화 상태 뉴스가 단적인 예입니다. 고령화로 사망자 수가 급증하면서 전국의 화장시설이나 봉안당이 포화 상태에 이른 거죠. 이제는 죽음조차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지점은 범죄의 고령화입니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동시에 노인 범죄율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계형 범죄나 사회적 고립감에서 비롯된 범죄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 안전망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참 암담한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결국 한 곳으로 모이게 되는데 바로 홀로 사는 어르신, 즉 독거노인 문제입니다. 이분들이야말로 가장 취약한 계층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김 기자,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떤 안전망을 갖추고 있습니까?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저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행히 정부와 지자체는 독거노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분들에게 초점을 맞춘 여러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가 바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이름 그대로 어르신 개개인에게 맞춘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있던 여러 돌봄 사업들을 하나로 통합한 일종의 종합 돌봄 패키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어르신이 기본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 조건에 해당한다고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가령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시거나 우울감이 높은 분들이 해당되겠군요. 맞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안전 지원입니다. 생활지원사라고 불리는 담당 인력이 정기적으로 어르신 댁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드립니다. 단순히 잘 계시죠? 가 아니라 건강 상태, 식사는 하셨는지, 불편한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거죠. 이게 독거노인 고독사를 막는 가장 강력한 1차 방어선입니다. 사람이 직접 가서 확인하고 대화하는 것만큼 확실한 건 없죠. 두 번째는 일상생활 지원입니다. 몸이 불편해서 혼자 장을 보거나 병원에 가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외출 동행을 해드립니다. 또 간단한 식사 관리나 청소 같은 가사 지원도 포함됩니다. 세 번째는 사회 참여입니다.
어르신들이 집에만 계시면 우울감이나 고립감이 심해지기 때문에 복지관 등에서 운영하는 여가 활동이나 자조 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특화 서비스입니다. 특히 우울증이 심하거나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개별 상담이나 맞춤형 사례 관리가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생활지원사의 사람의 손길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한밤중에 갑자기 쓰러지시거나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죠? 생활지원사가 24시간 곁에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이 예방적, 정서적 지원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는 생명과 직결된 기술적 안전망입니다.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기술적 안전망이란 어떤 뜻이죠? 이건 ICT, 즉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입니다. 독거노인 어르신 댁내에 여러 가지 감지 센서 장비를 설치해 드리는 겁니다. 센서 장비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대표적인 것이 화재 감지기입니다. 불이 나면 자동으로 119에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활동량 감지기가 있습니다. 어르신이 주로 생활하시는 공간에 설치돼서 일정 시간 동안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응급 상황으로 판단하고 관제센터에 알람이 갑니다. 움직임이 없다는 건 쓰러지셨거나 의식을 잃으셨을 수도 있다는 신호군요. 그렇습니다.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이외에도 현관문에 설치하는 출입 감지기, 그리고 어르신이 위급할 때 직접 누를 수 있는 응급호출기 등이 한 세트로 설치됩니다. 이런 장비들이 울리면 119로 바로 연결되는 겁니까? 네, 댁내 장비가 응급 상황을 감지하면 즉시 119 소방서와 지역 관제센터 양쪽으로 정보가 전송됩니다. 그럼 관제센터 요원이 먼저 어르신께 전화를 시도하고 연락이 안 되면 즉시 119가 출동하는 아주 체계적인 시스템입니다. 사람의 돌봄과 기술의 돌봄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네요.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혹은 그 자녀분들이 우리 부모님도 신청해 드려야겠다 생각하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어르신이 거주하시는 곳의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는 겁니다. 주민센터로 가면 되는군요. 네, 본인이 직접 가셔도 되고 자녀나 친척, 심지어 이웃이나 사회복지사도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가셔서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하러 왔다 또는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신청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가서 신청서만 내면 바로 서비스가 시작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노인복지관 같은 서비스 수행기관의 담당자가 어르신 댁으로 직접 방문 상담을 합니다. 이걸 선정조사라고 하는데요. 어르신의 건강 상태나 생활 여건, 얼마나 돌봄이 필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합니다. 그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그때부터 생활지원사가 배정되고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이외에도 겨울철 난방비 지원이나 민간 기업과 연계한 후원 물품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가 있으니 일단 주민센터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결국 핵심은 내가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는 행동이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당사자가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오늘은 초고령 사회의 냉혹한 현실과 그 속에서 희망을 찾는 독거노인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은퇴 후에도 쉬지 못하고 일터로 향하는 300만 명의 어르신들, 그리고 그분들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기 위한 맞춤 돌봄과 응급안전 서비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주변에 홀로 계신 어르신이 있다면, 혹은 멀리 부모님이 혼자 계시다면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신청해 보셨냐고 안부 전화 한 통 드리는 것이 어떨까요? 그 관심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가진 가장 따뜻하고 강력한 안전망일 것입니다. IM 실버스타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 말씀 주신 김성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